안녕하세요. 방송작가 최지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방송작가란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처음 13년 전에 방송작가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방송작가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 출연자들이 방송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간혹 그들의 모습이 영상을 통해서 비춰지면서 그들에 대한 관심도와 그 직업군에 대한 또 관심도가 높아진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방송작가라는 직업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작가는 크게 드라마 작가와 비드라마 작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중 비드라마 작가는 다른 말로 구성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성작가는 드라마를 제외한 그 외의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교양이나 다큐멘터리, 예능, 라디오 등의 기획과 구성, 대본, 집필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섭외를 포함해 방송 제작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제공하는 것도 모두 이 구성 작가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능 작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구성 작가가 교양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교양 작가가 되고요. 예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 예능 작가, 그다음에 시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 시사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송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나요? 이런 질문들 이제 제가 방송 작가라고 했을 때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런 궁금한 것들을 답변을 해드리는 형식으로 오늘 강의를 조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방송 작가가 되려면 전공이랑 상관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요. 방송 작가가 되는 것은 전공이랑 상관이 크게 있진 않습니다. 이제 문예 창작가라던가 방송 극작가를 나온 친구들이 굉장히 있기는 하지만 절대 다수는 아니고요. 그 외에 다른 전공을 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방송과는 전혀 상관없는 역사학을 전공했지만 방송작가로 밥벌이를 해서 먹고 사는데 지금까지 13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렇다면 방송작가는 글을 잘 써야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절대적인 능력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능력이긴 합니다. 이제 교양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나레이션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글을 잘 쓰는 것이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문예 창작가나 방송 극작가 등을 나왔다면 남들보다 글을 잘 쓰는 기술에서는 아마 장점이 되겠죠. 하지만 방송작가라는 역할이 글을 쓰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발한 아이템을 찾아낸다거나 어떻게 그 찾아낸 아이템을 재밌게 만들 것인가 하는 구성 능력, 그리고 누구나 탐내는 출연자를 섭외해오는 능력 등이 글을 쓰는 일 외에 더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말을 정말 잘해서 설득 능력이 뛰어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좀 사차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거나 하면 방송 작가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요 네 가지 항목 중에서 본인이 내가 여기서 한 가지는 해당이 된다 하시면 충분히 방송작가로 도전해 볼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여러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중요한데요. 그 인간관계 능력에서도 내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또 방송작가로도 도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물어오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방송 아카데미를 나오고 있는데 혹시 꼭 거기를 나와야만 방송 작가가 될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제 대답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한국방송작가협회를 나오기는 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경력이 되지는 않거든요. 전공 쪽이 아니다 보니까 방송 아카데미를 다녀서라도 이것을 보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약간의 두려움, 걱정 때문에 이쪽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면에서는 아카데미가 충분히 장점을 갖고 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방송 작가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면 이제 아카데미가 충분히 도움이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방송 작가의 세계를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실전에 투입된다는 점이 그렇고요. 가장 큰 이득이라고 한다면 인맥을 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강사진들의 경우 저 같은 전 현직 작가이다 보니까 그들과의 관계를 좋게 놓으면 그 방송 작가로 첫 발을 떼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방송 작가의 경우는 방송국처럼 공채로 작가를 모집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인맥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배를 알고 있다. 이런 것이 나에게는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아카데미는
첫 발을 내딛는 데에 도우미 역할로는 충분히 장점이 있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경력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대학도 나와야 되고 아카데미도 나와야 하다 보면 나이를 먹게 되는데 방송작가에 혹시 나이 제한이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법적으로 방송작가에 나이 제한을 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작가의 구성에 따라서 나이 제한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하고 방송작가에 입문을 한 막내 작가가 2년제를 나왔을 경우는 좀 더 어린 나이가 되겠죠. 뭐 22, 23 정도가 될 수 있겠는데 그 바로 위에 있는 서브 작가가 24, 5이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막내 작가로 지원하는 내가 27살에 시작을 하게 됐다. 이러면 충분히 그 나이 제한이 걸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막내 작가를 일을 시켜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 서브 작가의 입장에서 막내 작가가 나보다 나이가 많다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성되어 있는 작가 구성진의 나이에 따라서 나이 제한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능 작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내 작가들이 어린 경우가 대부분이고 서브 작가도 어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교양이라던가 시사회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깊이 있고 심층적인 취재를 하다 보니까 경력이 많거나 나이가 많거나 이런 작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늦은 나이에 작가를 시작하게 됐다 하면은 그런 쪽을 먼저 두드려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같이 일했던 막내 작가가 27살이었는데요. 그 작가는 지금 뭐 다른 분야를 해보고 싶다고 나가긴 했지만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잘 구해서 열심히 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레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인 작가나 서브 작가는 어떻게 되나요?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작가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인 작가나 서브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뭐 시험 없고요. 평가 없습니다. 끈기와 열정만 있다면 누구든지 작가가 될 수 있는데요. 보통 막내 작가로 2,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대본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지어지는데 그것을 입봉이라고 합니다. 보통 작가계에서는요. 그리고 입봉과 함께 자신의 밑으로 후배 작가를 받게 되면 서브 작가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브 작가로서는 서브 작가로서의 그릇을 완벽하게 다져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프로그램 구성에 관여를 하게 되면서 작가의 내실이 굳건해지는 때가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경력이 쌓이고 쌓이면 메인 작가로 또 한 번 입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요즘에는 종편이나 케이블 방송이 많아지면서 7년 혹은 8년 차에도 메인을 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공중파의 경우는 20년이 넘는 작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언제쯤이면 내가 메인을 달 수 있겠다 이런 기준은 없고요. 이제 열심히 하시다 보면 그것도 이제 기회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방송 작가는 제 경험에 의하면은 굉장히 인고의 시간이 좀 필요한 직업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이렇게 뭐 부장, 뭐 차장 이렇게 계급이 있는 일반 회사에서 뭐 시험을 보고 단계별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묵묵히 그냥 내 일을 열심히 하신다면 누구나 서브 작가, 메인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억대 출연료를 받는 그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방송 작가도 되게 화려할 거라고 꿈꾸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방송 작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방송 작가와 실제 방송 작가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수입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 방송 작가를 시작하는 막내 작가의 수입은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방송 작가를 시작할 때 받았던 급여가 8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막내 작가의 경우 적게는 80에서 100만 원 선이로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까지 나와서 이런 대접을 받고 일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참 드는 아주 적은 금액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버티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제 그렇다 보면은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송 작가는 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걸 잘 버텨내면
이제 4년, 5년 정도 지나면 내가 일하는 만큼 또 그 수입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시기를 좀 버텨내는 것이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전히 100만 원도 안 되는 급여로 많은 막내 작가들이 방송계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밤새는 것도 기본이고 며칠 집에 못 들어가는 것은 또 옵션이고요. 야외 촬영이란 촬영은 다 따라다녀야 하고 심지어 이제 막내이다 보니까 선배들의 뒤치다꺼리도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3D도 이런 3D 직업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고된 막내 작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려함에 반해서 방송작가에 도전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이것을 원하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방송작가를 하느냐? 제 생각에 그것은 아마도 차원이 다른 좀 보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진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공중파 방송 말미에 자막으로 지나갈 때 그때 이제 설레고 그 짜릿했던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걸 보기 위해서 제 이름이 나가는 그 마지막 방송까지 온 가족이 TV 앞에 앉아가지고 집중해서 봤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 내 이름이 TV를 통해서 나온다는 게 또 쉬운 경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대본을 썼던 날 내가 쓴 대본을 성우나 혹은 연예인의 입을 통해서 방송으로 됐을 때의 그 짜릿함도 또 굉장한 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짠 구성으로 프로그램이 완성되어서 방송이 됐을 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남다른 기분이 들겠죠. 이런 기분 때문에 방송작가는 타 직업군에서 가질 수 없는 그런 남다른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박봉의 급여를 찾고 수많은 막내 작가들이 지금 이 순간을 버텨내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걸 뛰어넘을 정도의 그 힘듦을 뛰어넘을 정도의 매력이 방송작가라는 직업에 분명히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내용들은 방송작가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얘기해 드렸었는데요. 좀 정작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아요. 이제 방송작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방송작가가 되려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송의 트렌드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예능 특히 많이 보시니까요. 예능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 결혼했어요 라든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진짜 사나이, 자기야 백년 손님 이런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관찰 예능이라는 건데요. 각 방송국에서 이런 관찰 카메라 컨셉트의 방송이 하나씩 있다는 것은 현재 그것이 예능 트렌드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지난해 새로운 컨셉트로 가장 주목을 받았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 이후로 이 음악이라는 컨셉트를 두고 부르의 명곡이라든지 히든싱어, 퍼펙트싱어 같은 그 다른 또 예능 프로그램들이 쭉 생기게 됐죠. 그것이 이제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방송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좀 눈여겨보시는 거, 그런 감을 키우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경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작가가 되려면 잘 놀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저희들끼리 많이 하거든요. 뭐 클럽 좋아한다. 클럽 가서 즐기세요. 그것이 나중에 방송 아이템으로 써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또 소중한 자산이 되겠죠. 좀 방법을 하나 좀 얘기를 해드리면 늘 사물에 대한 호기심을 좀 갖고요.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방송은 무엇인지 좀 찾아보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메모를 해두시고 모아두시면 후에 방송작가로 일을 하게 될 때 나만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제 나는 예능에 관심이 아니라 교양 쪽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 방법을 하나 좀 알려드리면요. 이건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저작권이 소중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으신 후에 나레이션이 있는 10분 내외의 한 코너를 콕 집어서 그 부분을 음성어로 해놓으신 후에 자기가 직접 대본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내가 쓴 대본하고 방송 작가가 쓴 대본이랑 비교를 해보면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 확연히 드러나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 번 하다 보면 내가 왜 이 그림에서는 이런 대본을 써야 하는지 그런 감도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음악 프로그램으로 내 방송 작가의 또 진로를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남들보다 우월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음악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영화 프로그램이 관심이 있다 하시면 버튼만 툭 누르면 뭐 감독, 영화 제목, 제작 연도, 출연 배우 이런 사람들을 줄줄줄 깰 수 있을 정도로 정보를 갖고 계시면 그것이 또 나만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송작가로 취직을 하게 됐다. 그러면 방송작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역할에 따라서 조금 그 방송작가가 하는 일이 다른데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메인 작가, 서브 작가, 막내 작가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메인 작가의 경우는 해당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틀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한도전 같은 리얼 버라이어티 경우는 오늘 어떤 아이템으로 장소는 어디서 누구와 게임을 할 것인지 등 이런 전체적인 구성을 짜게 되는데요. 예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대본이 있네 없네 하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콘셉트를 갖고 진행되는 방송이다 보니까 대본도 없이 맨땅에 헤딩하듯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본이 아니라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MT를 가도 일정을 쭉 짜고 거기서 어떤 게임을 할 것인지 몇 시에는 또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하게 되잖아요. 이제 방송도 그런 기본 틀이 있어야 진행을 합니다. 아무리 유재석을 갖다 놨다고 하더라도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가 없으면 그 사람이 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예를 들면 뭐 병원에서 뭐 건강검진을 하고 건강검진을 무엇을 할 것이다. 이렇게 쭉 오늘의 일정을 짜듯이 작가들이 쭉 짜게 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대본이 아니라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떤 내용으로 촬영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큰 구성안을 짜는 사람이 메인 작가가 되겠고요. 이제 서브 작가의 경우는 이제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토크 프로그램의 경우는 출연자들의 사전 인터뷰를 진행해서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초이스를 해주는 역할들을 이제 서브 작가들이 할 수 있어요. 이제 라디오스타 같은 경우 보다 보면 방송 작가한테 그 얘기 했는데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출연자들이. 그래서 사전에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를 미리 인터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좀 내용이 재미없다. 그러면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내용으로 방송을 해야 재미있으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출연자가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질문과 대본을 쓰게 되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대본으로 김구라, 뭐 윤종신 이런 분들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살을 덧대서 이제 방송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서브 작가가 이제 그 위치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방송을 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위치가 서브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작가의 경우는 이제 아이템이 정해지면 그것에 해당되는 자료를 수집하고 촬영 장소를 섭외하고 출연자를 섭외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그런 능력을 하게 됩니다. 위치상으로는 제일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이 막내 작가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촬영 장소가 섭외되지 않는다거나 출연자가 섭외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아래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판을 마련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고 세심하고 그다음에 그런 성격이 조금 더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방송은 작가뿐 아니라 PD, 촬영 감독 등 여러 스태프들이 함께 진행하는 공동 작업입니다. 거기에 또 일반인 출연자가 곁들여질 수도 있고요. 연예인이 또 곁들여질 수도 있는 것인데요. 늘 이렇게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자격증이나 뭐 아카데미 출신, 뭐 학과 전공자들 이런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방송작가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능력으로 또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뭐 나는 소극적이에요라고 하고 이마에 써붙이고 회의 때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출연자를 불러놓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다거나 하는 작가들이 결코 오래 일을 할 수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들이 또 출연자나 또 스태프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면 그것이 또 내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험한 방송계에서 살아남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친구들이 그 고대 막내 생활도 잘 견뎌내더라고요, 보면요. 그래서 나중에 후에 또 서브 작가가 돼서 또 언니 노릇하면서 또 열심히 또 방송 작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작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간혹 연예인이 좋아서 방송작가, 특히 예능작가가 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덜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 나왔던 서태지를 좋아하는 그 광팬 여자친구처럼 저도 서태지를 굉장히 좋아했던 팬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서태지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차에 눈에 들어왔던 것이 방송작가이기도 했습니다. 서태지를 보겠다는 그 오기가 이제 힘든 막내 생활을 견디게 했던 그 버팀목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됐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제 방송작가 일을 한 5년, 6년, 그리고 한 10년이 넘게 하면서 그런 어떤 목표는 좀 사라졌고요. 대신에 그 방송작가의 매력에 조금 더 빠지게 돼서 그것이 지금까지 쭉 오랜 시간 방송작가를 하는데 더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처럼 시작을 했더라도 그것이 버팀목이 돼서 나를 버텨줄 수 있고 마침내는 그것을 이루겠다 하는 목표로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단순히 연예인을 보겠다는 어떤 그 의지만을 갖고는 그것이 버텨내는 데는 굉장히 약한 어떤 그런 기반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도 그런 좀 얕은 목표를 갖고 시작을 했다가 방송작가를 그만두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하고 실제로 방송작가로 일하는 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무엇이든 어떤 직업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섣불리 도전하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이것을 하고 싶다.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를 좀 신중히 고민을 해보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방송을 하게 되면 어떤 분야에 좀 더 잘할 수 있겠다를 고민을 하셔서 음악, 뭐 예능, 그다음에 또 영화, 시사 이런 쪽을 조금 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지금부터 조금 체크해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힘들다 하면서 좀 겁 아닌 겁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작가가 하고 싶다면은 도전하셔야죠. 얼마 전에 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힘들고 괴로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직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방송 작가 하고 싶으시다면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열심히 미래를 설계해 중인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